균주가 100억 마리 보장된다고 해서 골랐다. 유산균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많다는 걸로 골랐다. 되게 짜증나요. 과연 이렇게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고르는 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 정재훈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1025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이것을 먹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9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먹느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약 73%에 해당하는 약사들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다고 대답했다는데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을 드신다는 분들한테 유산균 어떻게 고르세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균주가 100억 마리 보장된다고 해서 골랐다. 유산균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많다는 걸로 골랐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고르는 게 맞을까요? 대체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유산균 고민,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종결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산균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몸에 맞는 좋은 유산균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내 몸에 맞는다는 거는 나의 장내 환경하고 잘 맞느냐, 이 말하고 동일한데요. 우리 몸에 미생물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인체 내 미생물 개수는 무려 38조에서 39조 개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이 많은 미생물은 우리 몸 곳곳에 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소장과 대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이죠. 장내 미생물들 중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또 해가 되는 유해균이 있는가 하면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해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중간균도 있는데요. 장내 환경을 잘 변화시켜서 이 중간균을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으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중간균이 유익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질의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요, 바로 한국인의 장을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장내 환경은 어떤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나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으면 이 장내 미생물 분집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마늘과 생강, 홍고추, 김치 뭐 이런 걸 즐겨 먹는 한국인하고 또 빵, 고기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나는 서양인의 장내 환경은 과연 비슷할까요?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한국, 미국, 스페인 등 5개국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미생물은 단 3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117종의 고유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 좀 심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유산균 제품이 해외 원료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만든 그런 균주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유산균이라고 해도 내가 먹는 식습관, 또 내 장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연 도움이 될까? 단짠, 맵짠을 즐기고 된장, 고추장, 향신료를 자주 먹는 그런 우리 식문화를 고려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른다면 아마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한국인의 장내 환경에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듀락이죠. 듀락은 지난 27년 동안 한국산 유산균과 한국인의 장내 환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한식에는 마늘, 양파, 생강, 고추, 청양고추 이런 강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향신료들은요, 강한 항균 작용 때문에 유산균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장에서 유산균을 추출해가지고 세포 시험을 해봤더니요, 락토바실러스 등 10종의 유산균이 강한 향신료를 섭취한 장내 환경에서도 높은 생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균주 6개를 선별해서 꾸준한 실험을 해온 거죠.
내 몸에 잘 맞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균주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산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해 보면요, 보장균수 100억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바로 제품에 들어있는 균수를 표시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균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 아직까지요, 균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더 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보다는 어떤 종류의 균주를 사용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비피더스 같은 그런 양질의 프리미엄 균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양질의 균주 비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요거트를 만들잖아요. 그 발효 과정에 사용이 되는 균주다. 우유나 요거트 속에서는 그런 균주도 잘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균이 사람의 장내에서 생존하거나 어떤 유익한 영향을 주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들만 많이 넣어서 제품에 숫자만 늘려서 표기를 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비피더스 같은 양질의 균주와 유산균이 얼마의 비율로 배합됐는지 확인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유산균의 숫자에 혹하지 않고 내 몸에 더 좋은 유산균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배합 기술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이렇게 섞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균주가 장내에서 정착하거나 골고루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 유산균을 섞어서 넣는다고 해도 가장 증식률이 높은 균이 대부분 잠식을 하고, 그렇지 못한 종은 낮은 비율로 존재하거나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유산균을 많이 섞는 것보다는 어떤 균주를 어떤 비율로 섞느냐, 그래서 균주 배합의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비율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또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산균을 구입한 뒤에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지, 실온에 두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사실 약국 와가지고 저 물어보면 되게 짜증나요. 냉장고에 보관 안 해도 되는 거라 냉장고에 보관 안 한 건데 냉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유산균은 우리 몸 인체 내부 온도인 36.5도에서 가장 잘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한 유산균 원료의 경우에 우리 몸에서 늦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기술력이 있는데요, 유산균의 코팅 기술력입니다. 한때 유산균은 반드시 냉장에서만 안전하다는 그런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산균의 중요한 생존 요소 중에 하나가 온도이기는 하지만요, 유산균이 상온에서 죽는다면 36도 이상인 우리 몸에 들어갈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 안전성을 높인 코팅 기술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팅 기술력이 높다면 더운 여름에도 유통이나 보관하는 중에 유산균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코팅 기술력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섭취한 뒤에 대장까지 가는 중에 수없이 죽게 됩니다. 위산 때문에 한 번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담즙 때문에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살아서 이게 장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때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듀얼 코팅 같은 코팅 기술력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좋은 유산균 고르는 기준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한국인의 장을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인지 확인하기.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 장내 환경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비피더스 같은 그런 양질의 균주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 체크하기. 양보다 질이죠. 균수에 속지 말고요, 질 좋은 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듀얼 코팅 같은 유산균의 코팅 기술력이었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위해 유산균 코팅 기술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고 해도 내 몸에 잘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3가지 방법으로 유산균을 선택한 다음에 이 유산균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약사 정재훈이 추천하는 유산균과 나의 궁합지수 확인하는 방법, 바로 브리스톨 스케일입니다. 브리스톨 스케일은요, 대변의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염소똥, 바나나 모양의 건강한 변,
이런 식으로 변의 모양이나 상태를 보고 기록한 뒤에 이걸 점수화하는 겁니다.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무료 앱도 있으니까요. 매일 배변 활동을 한 후에 상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나에게 맞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계속 섭취하면 되고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 완전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유산균에 대한 궁금증들을 몇 가지 풀어볼까 하는데요. 유산균은 식전 식후 언제 섭취해야 될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식사 30분 전에 위산을 피해서 장까지 내려가기 제일 좋은 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또 식후에 먹어야지 위산이 중화돼서 좋다는 설도 있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식사 30분 전이에요. 위산을 피해서 빠르게 장까지 쭉 내려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또 식사 직전이어도 괜찮은데요. 식사 직전의 장점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식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섭취하고 나가지고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적응할 때까지는 식사 직후에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만든 게 바로 듀얼 코팅 같은 코팅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코팅 기술력이 좋은 유산균을 선택해서 식전이나 식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안 까먹고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약사님, 유산균 꼭 먹어야 되나요?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그런 약국을 찾아가 보면요, 제일 많이 권하고 판매되는 제품이 10중 8구 유산균하고 관련된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장내 생태계, 장내 미생물 군집, 이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장내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은 먹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내 몸에 잘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 몸에 맞는 유산균 고르는 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